네, 장기표입니다. 제가 뭐 오래전부터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건 아주 정말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 망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절대 부패했는데, 부패하는 것이 뭐 앞으로 계속 드러날 겁니다. 정권 초기에는 잘 안 드러나지만 이미 이분의 지금 1조 6천억 원의 이 피해를 국민들에게 안겨준 이 라임 사태, 그리고 또 이 옵티머스 사건, 또 옵티머스 사건은 5천억 원의 이 피해를 안겨주는데, 이 옵티머스 회사로부터 이낙연 대표가 대표실 집기 등 지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정도 되면 바로 그냥 수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 아주 최측근으로 지금 현재 대표실 부실장으로 있는 사람이 조사를 받다가 어젯밤에, 이것도 자세하게 안 나오던데, 검찰청 구내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본래 이낙연 대표가 옵티머스 쪽으로부터 돈을 좀 지원을 받았다면 그 사무실 집기 정도, 인테리어 이런 정도만 지원을 받겠습니까? 그걸 지원받을 정도가 되었다면 훨씬 더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분의 부실장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함으로써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 드러난 집기 그런 정도만 받았다면 이 사람이 왜 자살하겠습니까? 뭔가 더 있고, 또 있는 거를 거짓말할 수도 없고, 이미 검찰이 파악하고 있음으로써 드러나 있는데, 이걸 이제 이낙연 대표한테 다 짐을 떠넘기려고 하니까 또 굉장히 정말로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그것도 자기가 또 이건 자기가 떠안고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그런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이 또 어떻게 이낙연 대표만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미 강기정 씨, 또 기동민, 등등 라임 사태, 김봉현 씨가 돈 줬다는 말이 나와 있고, 본인들은 물론 부인하고 있지만, 이 또 권력의 실세가 개입하지 아니하고는 그만한 돈을 못 모읍니다. 어떻게 모읍니까? 장관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또 펀드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도 투자하는데 괜찮겠지, 이런 등.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은 이낙연 대표가 직접 이 옵티머스 쪽으로부터 이 금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강하게 시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말하자면 실세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앞으로 계속 드러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정권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번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려고 이 직무를 집행정지시키고 또 이 징계위원회 해부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 검찰이 다 반기를 들었습니다. 몇 사람, 이성윤 서울지검장, 동부지검장, 남부지검장, 이성윤 서울지검에는 차장검사가 4사람인가 5사람 있는데, 그 중에 또 2차장 검사인가요? 김묵중이라는 사람도 사표 내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대검 차장 검사인 조남관 씨도 반기를 들었고, 또 고기영 씨라고는 법무부 차관도 자기가 이성윤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본래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거니까 그거 맡기 싫어서 아예 사퇴해버렸고, 이 정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검사들만의 뜻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불법 부당하게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민심이 이미 이 문 정권으로부터 떠났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상으로도 무려 일주일 사이에 무려 약 7%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7% 정도.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7.4%입니다. 반대하는 비율은 얼마냐면 57.3%입니다. 19%입니다. 근데 이 37.4%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콘크리트 지지층을 40%라 그랬는데, 사실 지내고 보니까 콘크리트가 아니죠. 40% 밑으로는 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4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면 이탈자가 생깁니다. 즉 집권 세력 내부에 이탈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정권이 망하는 길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난번에 한 4, 5일 전에 검사들이 그 집단적인 이익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미 윤석열 총장을 반드시 이 징계위원회 해부해서 해임할 것을 전제로 한 말이었는데, 그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우선은 특히 중요한 것은 조미연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이거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즉 징계위원회 해부할 사항이 아니다, 직무정지시키는 건 옳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나서부터 아주 민심이 많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이탈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 본래 오늘 4일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말하자면 징계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10일로 연기한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나 하면, 징계위원회 해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절차의 정당성을. 근데 이거는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핑계를 대고, 하나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아주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합리화하기 위한 뜻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 여론이 원체 비판적이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핑계를 대고 연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정권으로서는 윤석열 총장을 반드시 쫓아내려고 또 확고한 결심이 섰지만, 그러나 이걸 이런 식으로 쫓아냈다가는 문재인 정권이 더 빨리 몰락할 것 같으니까 어쩌면 징계위원회 열기는 이제 열 겁니다. 여는데 해임이 아닌 무슨 경고라든지 또는 감봉이라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당장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문재인 정권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
5, 6일 사이에 얼마인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여론이 너무 안 좋으면 그냥 해임은 아닌 뭐 어중간한 뭐 경고라든지 뭐 감봉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슬쩍 모면해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문재인 정권은 이미 어려워졌습니다. 해임을 해도 어렵고 해임을 안 해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이게 만약에 30% 이하로 떨어지면 집권 세력 내부에서 더 많은 이탈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지어 탄핵도 가능합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180석을 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한 20% 밑으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 사람들 전부 다 또 거기서 탈출합니다. 옛날에도 탈출했습니다. 옛날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 열린우리당에서 거의 다가 탈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민주당이 하는 거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고 지난번 박근혜 정권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은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부족해서 당한 게 아닙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당시에 약 80% 이상이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론이 압도적일 때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얼마인지 동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래저래 문재인 정부, 최종적으로 물러나는 절차는 탄핵을 통해서 이겼지만, 그러나 이 탄핵이 이루어지려 그러면 국민 투쟁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고, 저는요 국민 투쟁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2일 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2일 날 광화문에서, 그때 날도 추웠습니다.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대회를 열었는데 그 지금 조회수가, 신의 한수가 그날 와서 다른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를 했지만 신의 한수가 처음부터 우리 집회 생중계를 쭉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조회수를 보니까 67만 명입니다. 67만 명.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제가 다른 것도 쭉 조사해 봤는데 그 어떤, 말하자면 이 조회수보다도 제가 본 바로는 가장 높아요. 이게 뭘 말하느냐? 광화문 집회에 대한 국민적인, 말하자면 이 성원, 그것도 참여 의욕을 저는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규모 있는, 그리고 또 짜임새 있는 국민대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때는 제가 아주 신문에 광고도 내고 해서 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나올 것이고, 광화문에서 100만 명 이상 모아낼 수 있습니다. 모일 수 있습니다. 모이고자 합니다.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 빨리 끝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일 날도 저희가 9일 날, 즉 오후 3시 광화문 경복궁역 6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고 지금 다른 단체들과 힘을 모아서 연말에는 청와대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와 함께 문서도 좀 전달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정말 이런 말씀 자꾸 드려서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데, 제가 이런 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차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준비, 또 마이크도 좀 말이 좀 제대로 나오는 거라 됩니다. 막 과음을 질러야만이 들리는 게, 그런 거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차량도 구입해야 되겠고 하니까 저희는 뭐 저희한테 많은 돈을 낼 분도 있기가 어렵지만 또 기대도 안 합니다. 만원 구자번호가 있으니까 그 자막 밑에 구자번호가 있습니다. 10,000원 또는 좀 여유가 있는 분은 한 10만 원까지 꼭 좀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차량을 빨리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12월 9일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9명밖에 못하지만 그 주위에서 마이크 소리를 듣고 또 박수도 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고 있습니다. 거듭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